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민심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야가요 그 결과를 손에 받아 쥐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에서는요 그 결과의 의미를 깊숙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에 민심이 폭발했다. 여당은 참패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당선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몰표가 같다. 대선 1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41대 0 분노와 민심 정권을 심판했다. 이 기사는 심판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이 숫자는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그리고 부산의 16개 자치구 합해서 41개인데요. 다 여당 후보 지지가 우세했다. 그래서 41대 0이 나왔다. 기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민심은 매서웠다. 무능과 오만, 여당 참패다. 역시 일면 톱 기사로 경향신문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투표율도 있고요. 그리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LH 사태, 전임시장 성범죄, 정권 심판에 문 대통령 레임덕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혈전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다음에 60세 미만 접종 잠정 중단. 그러니까 젊은 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게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유럽의약청은요. 백신과 혈전 연관성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 그리고 보육교사 등 18만여 명도 유보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 계획 상당한 차질을 빚을 듯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 특히 재보선 결과에 대한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첫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 중에 세 가지가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돼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분노의 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자정이 되기 전에 이 결과에 대한 큰 가닥은 잡았죠. 이 결과를 놓고 이유에 대한 분석이 많이 있는데요. 분노의 민심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패장의 선택. 패장이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돼 있겠죠. 이낙연 전 대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다시 김종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패장의 반대말이 뭘까요? 승장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오늘 떠난다고 미리미리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접종 보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금 약간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재보궐선거 결과부터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득표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최종 결과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57.5 그리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39.2입니다. 표 차이가
10%포인트는 좀 안 나요. 그러나 근접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 겁니다. 다음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2.7,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34.4. 여기는 서울보다 좀 격차가 더 크죠. 30%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20% 후반까지, 20% 후반 포인트까지 이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을 좀 집중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울 지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 이쪽에 있는 지도는요. 2018년입니다. 2018년 이 지방선거 당시죠. 이때 보면은요.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했던 곳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거는요. 야권 후보의 득표를 다 합했을 경우 야권 후보 전체가 앞선 곳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물론 개별 후보상으로는 또 다른 결과지만 야권을 전체를 묶은 겁니다. 이럴 때는요. 빨간색이 지금 요 세 군데밖에 없죠. 지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3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결과입니다. 색깔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 우세 25개,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 지지 지역이 이렇게 전체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요, 민심이 어떻게 판단을 한 것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어제 결과의 배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정치 봄날. 이 기사가 아니고요. 서울신문 기사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3면에 난 기사가 있어요. 승패에 대해서 좀 보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불공정 그리고 내로남불. 세 가지군요. 부동산 문제 그리고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리고 내로남불이란 비판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기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 이 내용은요. 여당의 관점에서 지금 분석을 좀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악화된 민심의 여당 예견된 참패였다. 예견된 참패였다. 조국발 입시 의혹, 정권 심판론을 키웠고 집값 폭등, 그리고 LH 사태,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줄줄이 악재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박원순, 오거동, 선추행 2차 가해까지 선거용 땜질식 부동산 대책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많이 있었는데 역시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배경과 이유를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0석 거대 여권 폭주에 분노했다. 이 기사는 여당의 폭주라는 측면, 그러니까 독단적이었다, 독주했다, 이런 측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은 선거 4연패 끝에 쳤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따져본 겁니다. 그때 이후에 선거, 전국 단위 선거를 다 졌거든요. 그런데 첫 승리를 했다는 거죠.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번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워낙 집중도가 높았고요. 수도와 제2도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였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도 역시 야당 우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강남 상구는 투표율이 60%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40대 빼고 전 연령에서 앞섰다. 전문가들 샤이 진보가 과연 있었는가? 약간 의문을 또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샤이 진보 얘기는 선거 전에 참 많이 거론됐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의당에서 전체적인 이런 선거 상황과 관련해서 재보선거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생태땅. 쟤도 뭐가 지금
많이 남아있지 생각해보니까 백바지, 또 무슨 구두, 도쿄 아파트, 내곡동, 뭐 편의점 무인 시스템, LCT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국민들의 상당은 전혀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좀 180석 거대 여당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은 민주당도 정치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좀 개혁 정당으로서의 이제 이미지는 거의 좀 상실되었다. 좀 이렇게 저희들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저 얘기는 어제 오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 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등등등 이런 사항을 배경에 깔고 한 얘기인데 사실 지금 들어도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럼 패널 분들께요. 재보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뽑아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결정적 변수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성난 부동산 민심이라고 봅니다. 역시 부동산. 네,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부산시장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 김영춘 부산에서 예. 후보, 서울 부산 두 후보들이 이번에 완패했다고 생각 안 해요.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이번 선거가.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32% 지금 완팍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39.18%, 네, 김영춘 후보가 34.42%, 그거 다 넘어섰어요. 그거보다 많이 받았다는 거네요. 승자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완패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정권 심판론 치고는 대통령 지지율을 넘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다. 개인들의 어떤 노력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박창한 교수님께서는 결정적 변수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는 예. LH 사태 바람 선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LH 사태 바람이 불었다. 네, LH 사태는 단순한 뭐 사건이 아니었다고 봐요. 예. 그 동안에 쌓였던 부동산 민심에 무능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타를 날렸다고 봅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투기 잡겠다고 그랬는데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LH에서 직원들이 그런 투기를 갖다가 그것도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허탈하지 않을 국민이 없습니다. 예. 또 하나는 단순하게 부동산 민심만 악화시킨 게 아니에요. 바로 불공정 이슈, 조국 사태부터 이어져 왔던 문재인 정부의 아픈 부분, 이 부분이 정말로 결정타를 맞은 겁니다. 예. 20, 30대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는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돈을 빌려도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공정이라고 하는 게 딱 끼어드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론 이것이 20대, 30대 그다음에 중도층 여기에 선거 투표 해보기도 전에 LH 사태가 나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 예.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 역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또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이 부분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LH 사태가 가장 큰 결정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LH 사태가 만약에 불거지지 않았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이렇게까지 참패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선전한 아까 얘기랑 비슷합니다. 저도 선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참패해도 예.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나마 40% 가까이 육박을 한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이 정말 결집을 해준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막판에 네거티브가 지지층 내에서는 예. 그래도 일정 정도 결집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나마도 40%에 육박한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승패는 났고요. 그 배경에 대한 분석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신문들이 그 내용을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보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시장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정치 봄날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일할 것이다. 각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당선 오세훈. 여기 보면은요.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스타 변호사로 정치 입문,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40대 첫 민선 서울시장, 최연소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재선 후 무상급식 투표 모험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부결로 시장직 도중 하차다. 이은 선거 패배로 쓴맛, 제1야당 대권주자로 부활했다. 여기 보면 이제 대권주자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는요, 앞으로 시장으로서 만날 난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박원순 10년을 지우고 오세훈표 개혁 시동이다. 그런데요, 시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의회의 109석 의원 가운데 101석이 민주당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그리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상황. 이게 과연 잘 협조가 되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동산 관련된 공약이 많이 있었어요. 용적률 완화, 재산세 감면 등 시의회 동의 필요에 난관이 예상된다. 박 전 시장 도움을 받아 구축된 외곽 단체도 오세훈 시장 행보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난관, 어떤 협조를 얻는 과정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요, 사실 부산시의회도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기사도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 어제까지 후보였죠. 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지금 이런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해결해서 정말 고통 속에 계시는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을 보듬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지상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그 마음,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만하고 독선에 빠지면 언제든 그 무서운 심판의 민심은 저희들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당선인들이 뭔가 각오도 표시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최고위원 앞서서 기사도 봤지만 특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요. 서울시 의회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를 다룰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관련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시의회 동의사항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낙연 전 총리가 101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부조리들에 대해 가지고 시장은 충분히 감사의 국면을 주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들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반대하겠냐 찬성하겠느냐. 내년 1년 뒤에 그 사람들 시의원 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런 말이 좀 강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뭐가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닌 이상 그 반대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본인이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57%라는 압도적인 표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가는 방향이 옳다고 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막아서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 내의 시의원 경쟁자들이 그거 계속 홍보하고 다닙니다. 계속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그거를. 야, 이번에 우리 동네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거 하려고 이런 일을 했는데 민주당 시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집단적으로 반대하더라. 이 얘기 퍼지면요. 이거는 주민들의 열망과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재선되기 힘듭니다. 어떤 큰 힘이 지금 힘으로 됐다는 거죠? 그런 이낙연 모습이. 대표의 꿈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게 서울시의원들 반대 못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여론전 들어갑니다. 저희 당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거를 시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박영선 후보도 35층 다 풀겠다 그러고 본인이 뭐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정책을 추진했는데 당이 다르니까 안 돼? 이 논리가 지역 주민에게 먹히겠습니까? 저는 그거 하는 순간 서울시 의원들 싹 물갈이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네요, 지금요. 사실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마다 사실은 어떤 부동산 정책, 공급 정책 적극적으로 하겠다, 뭔가를 좀 풀겠다 이런 얘기 있으면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석열 전 최고위원은 이게 반대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요.